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재판에 대한 불복과 재판의 확정,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불복하는지, 즉시항고 제도가 있죠. 파산 선고, 파산 신청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항고. 파산 선고에 대해서 즉시항고하는 경우는 채권자 파산에서 채무자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가 된 경우 파산 폐지 결정에 대하여서만 즉시항고할 수도 있죠. 즉시항고는 채무자, 채권자 또는 상속재산이 파산 신청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는 공고 및 송달을 동시에 하여야 하므로 파산 선고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관보에 게재된 날이 다음 날 또는 저희는 이제 대부분 규칙이죠.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오전 0시부터 14일 이내이다. 즉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에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한편 파산 신청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은 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이게 좀 파산 선고는 공고를 하는데 파산 신청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은 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 뭐 면책 불허가 면책 기각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사자, 채무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는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기간을 해야 됩니다. 이 즉시항고는 불변기간이고 이 즉시항고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위에는 산입하고 밑에는 산입하지 아닙니다. 이제 결국 이제 민사소송법까지 좀 깊이 알아야 되는데 결론은 파산에서는 파산 선고, 파산 선고는 파산 선고에 대한 즉시항고는 14일, 파산 각하, 파산 기각, 면책 불허가, 면책 기각, 면책 각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주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는 서면으로 해야 되고 항고장은 원결정 법원에 제출돼야 합니다. 항고심 법원에 제출하면 안 되죠. 보통 이제 개인 파산은 그게 이제 단독심이기 때문에 같은 법원이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항고장에는 항고인, 항고로서 불복을 신청한 결정의 표시와 그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하고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됩니다. 채권자가 파산 신청한 경우 그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항고장에 6만원, 원래 채권자 파산에 3만원인데 2배네요. 그 밖의 경우에는 2천원입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하거나 책임 제한 절차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실무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파산 선고에 대해 즉시항고 있는 경우 원결정 법원이 저도 지금 이런 지금 상황에 빠졌는데 채무자가 이제 자기 전 재산을 신탁에 때려놓고 있으니까 이제 개인 채권자가 열받아 갖고 파산 신청을 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신문하다가 최근에 이제 파산 선고를 했어요. 지금 벌써 한 6개월 이상 됐죠. 그때 채무자가 불만이 있었는지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원결정 법원, 지금 현재 213단독이 제가 이제 관제인이잖아요. 파산 절차를 어느 단계에서 진행시킬 것인가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는 지금 완전히 그냥 잠적을 해서 사라져 있고 판사는 빨리 조사하라고 다그치고 재산은 전부 신탁 넘어가 있고 그 중에 채권자는 법정에 출석해서 뭐 해달라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제 좀 세입자부터 조사하려고 지금 이제 건물이 2채니까 조사하려고 지금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완전히 그냥 정보를 제공을 다 차단하고 출석도 안 하고 그쵸? 뭐 기각시키면은 그만이지만 글쎄요. 그래서 결론은 파산관제인은 재산조사를 진행한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겠으나 재산이 환가나 배당과 같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업무를 진행하면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신중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죠. 게다가 다행히 신탁된 재산 신탁 그 회사 부동산 신탁 회사에다가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거 보내서 그거 좀 공매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매.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공매 통지서가 저희 사무실에 날아왔습니다. 공매 내는 거는 이제 우선 수익자가 다 가져가고 그 부동산 신탁
이제 우선 처분권이 있잖아요. 처분을 한 다음에 임의 매각이죠, 일종의. 물론 이제 공개 입찰처럼 법원의 경매하고 비슷합니다. 공고 매각을 통해서 이제 우선 그 매수하는 사람을 선정한 다음에 매각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우선 보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상 이제 근저당이죠, 옛날에. 그거 다 변제하고 남은 거 있을 때는 얘네도 이제 이 사람이 파산 채무자인 걸 아니까 관제인한테 돈을 주겠다. 그 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는 했지만 마냥 그냥 기다릴 수는 없죠. 지금 한 6개월 기다렸는데 판사님 지금 엄청나게 프레스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찾아보니까 사회행위를 이유로 신탁 종료 청구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파산관제인이 관리 처분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월세를 받습니다. 건물주니까. 그 월세 갖고 이제 그 은행 지점에다가 이자를 내고 담보대출 받은 거 이자를 내고 남은 금액으로 이제 생활비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못하도록 그렇죠? 그걸 못하도록 그 월세를 관제인이 수취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제가 이번에 최초로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짱구를 굴리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은 이제 그 공매를 하기 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또 그게 작전일 수도 있죠. 공매한다 하면서. 그래서 세입자들을 한번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세입자들한테 내가 관제인이요 하면서 빨간 딱지를 딱 붙이고 너네들 그 세를 나한테 주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위반이죠. 채무자회생법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입니다. 관리처분권이 관제인한테 있는데 그럼 그 돈을 관리처분권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 세는 관제인한테 넣어야 되죠. 이제는 파산 선고를 받은 걸 제가 고지해 줬으니까. 그전에는 난 집주인 건물주가 파산됐는지 몰랐다 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지금 그 사람 재산이 아니죠. 대외적으로는 부동산 신탁회사로 넘어갔으니까 그거는 이제 파산 선고 기입 등기도 안 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아니면 신탁 약정에 의해서 우선수익권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채무자에게 줘야 되니까 그 돈을 관제인한테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들은 월세를 주지 마라. 월세는 관제인한테 넣어라.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을 다 보내고 이게 아마 5월 중에 한번 그 채권자 대리인 사무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보조인하고 한 3명이 출동을 해서 한번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게 참 처음 겪어보는 사건인데 저도 한 15년 했지만 이거 처음 겪어보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지금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제가 나서볼 예정입니다. 요게 지금 업무를 진행하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써놨죠. 그쵸? 그렇다 순치더라도 너무 그냥 무대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쵸? 원결정 법원이 좋지. 항고장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나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보정을 권고하죠. 당연히. 항고인이 이 권고에 불응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상당히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합니다. 항고인이 보정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거나 즉시 항고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는 원심재판장의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해버립니다. 원결정 법원은 즉시 항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경정하고 이걸 제도위원회라 그러죠. 대표적인 게 이제 돈 안 내는 경우죠. 그 법원에서 이제 관제인 선임비용 예납 명령을 내리죠.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깎아달라. 아니면 좀 도가시켜서 안 내면 바로 기각을 합니다. 그때 채무자가 이제 돈을 내놓고 즉시 항고가 이제 하면은 바로 제도위원회에서 이걸 취소시키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의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버립니다. 그럼 항고심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합의부죠.
서울회생법원은 이제 항고심이 합의부죠. 실무상 그렇죠. 나오죠. 실무상 파산관제인 선임비용과 같은 절차 비용을 미납을 이유로 한 파산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하면서 비용을 예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제도의 고안으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파산 절차를 진행시킨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돈은 조금 늦게 내도 상관없는데 이 항고는 반드시 또 하다가 잘못해 실수했으면 나가리 될 수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판사가 내라고 할 때 내는 게 좋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근데 바로 기각되면은 바로 즉시 항고를 하면서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판사님이 제도의 고안으로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이제 파산관제인 선임을 합니다. 다만 즉시 항고가 항고 기간이 경과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결정을 경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런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 신청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뭐 좀 돈이 더 드나요? 아니면 시간이 좀 허비한 시간이죠. 그 기간만큼 허비한 면은 있지만 뭐 절망할 단계는 아니죠. 좀 돈 더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저건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좋지. 항고법원은 심리 결과 항고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항고를 각하하고 원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항고를 기각하며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취소해야 되죠. 그래서 각하, 기각, 취소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항고심은 속심적. 속심이 뭐냐면 1심에 이어서 연속돼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완전히 새로운 소송이 아니고 아니면 뭐 1심 이후에 새로운 사후심이 되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이어진다. 그런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에서의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신문을 연 때는 그 신문 종료시까지, 신문을 열지 않을 때는 결정이 고지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 법원으로서는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2심 결정 혹은 항고 이후의 담보를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1심 법원이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요. 신철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이유로 파산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즉시 항고하면서 보정 요구에 응했으면 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원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합니다. 항고심이 동시폐지 결정, 취소 결정 확정된 원심은 파산관제인 선임 등 동시처분 및 부수처분을 행하고 통상의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신청에 대한 재판의 확정. 파산 신청에 대한 재판은 즉시 항고 기간이 경과한 때 확정됩니다. 즉 파산 선고는 관보의 공고가 게재된 날이 다음날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확정되고, 파산 신청 각하 기각 결정은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경과한 때 확정됩니다. 파산 선고가 있는 때는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이른바 제도의 파산 신청으로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제도의 파산. 뭐 수많은 제가 아마 제도의 파산 올려놓은 거 한 10개 넘을 겁니다. 워낙 강조해갖고 한번 쭉 검색을 해서 다 관심 있는 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파산 2020년 4월 17일 아주 획기적인 서울회생법원 합의부 항고심 판례를 한번 잘 음미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은 분들은 거기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파산 선고가 있는 때는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이른바 제도의 파산 신청으로 현재의 대판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파산 선고가 없어서 그렇죠. 신청이 기각됐으니까 각하. 이때는 파산 선고가 있어서 그렇죠. 파산 선고 후의 처리, 등록 기준지 확정 통보. 파산 선고 사실은 각종 법률에서 우리가 어제 봤죠. 공무원, 그쵸? 공무원도 두 패로 나뉘죠.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이 네 부류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죠. 근데 경찰 공무원, 군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증인 이 5직 직렬은 당연퇴직 사유죠. 그렇죠? 이게 좀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이런 자격, 인허가 등이 결격 사유 규정되어 있고 이런 결격 사유 중 신원 증명 업무는 등록 기준지 시읍면장입니다.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 시구 읍면장이죠. 그러니까 결국 시구 읍면. 구는 없죠. 이게 참 특이해요. 군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 구, 읍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이제 읍장하고 면장이 있으니까, 그쵸? 이 신원증명 업무 알죠? 옛날에 신원증명. 빨간 줄, 뭐, 호적, 그쵸? 이런 거, 신원 줘야 한다. 그겁니다, 이게. 여기 이제 뭐, 전과조회도 하고요. 수영인 명부조회도 하고, 등록,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산, 불허가, 그쵸? 이런 것까지 합니다. 구파산법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성 확정됨 지체 없이 법원 사무관 등이 파산선고 결정 정보를 첨부하여 등록 기준지 시구 읍면장에게 파산선고 확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익적으로 해서 법원이 예규로 실시한 건데 실무상 등록 기준지의 파산선고 확정 통지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을 위해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등록 기준지의 면책 결정 확정 통보를 반복하여 왔죠. 일이 많겠죠. 그런데 파산선고나 각종 법률상 제한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게만 가해지는 것이고 면책은 당연히 복권사유라는 점을 참작하여 파산선고 확정되더라도 일단 기다렸다가 이런 사람들 있죠. 면책 신청이 각하된 사람들, 기각된 사람들, 혹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이 4가지의 경우에 하나여 통보하는 것으로 개인 파산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파산 선고만 받고 어떤 이유든 각하, 기각, 불허가, 면책 취소 4가지 경우에만 통보하는 걸로. 그렇죠? 다만 파산 선고 결정이 있으면 면책 신청 기간 내에 면책 신청이 없는 때에는 파산 선고 확정 사실을 그쵸? 이런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게 뭡니까? 파산 선고 결정이 있었는데 주로 채권자 파산에서 문제가 되죠. 채무자 그냥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구치소에 있나 봐요. 교도소에. 뭐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선고는 됐어. 채권자 파산에서. 면책 신청 못 받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통보해야 되겠죠. 지금도. 일부 면책은 지금 이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넘어갑니다. 개정된 얘기는 법 시행 이후의 사건뿐만 아니라 파산성 확정을 등록 기준지에 통보하지 않으면 구파산법이 적용되는 데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 기준지에다가 통보하는 5가지의 경우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면책 각하, 기각, 면책 불허가, 면책 취소, 그 다음에 면책 신청을 파산 선고 받고 면책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이제 채권자 파산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채무자 파산에도 물론 일어날 수 있죠. 아니, 난 면책 안 받겠다 하고 파산 신청만 하는 경우가 있죠. 간주 면책 신청을 적용 안 받겠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